요 발표는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발표에는 좀 개략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부분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6월 정보보안 협회에서 한 번 더 발표가 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사례를 위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개략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8개 병원으로 국내 단일 최대 네트워크 병원이고요. 저희는 부천에 있는 부천 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헬스장입니다. 이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게 400만 원짜리 안마 의자인데 8대가 구비되어 있고, 이렇게 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게 직원 복지에 좀 신경 쓰고 있는 병원이고요. 저희 65주년 됐는데 저희 병원장님의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근자열 원자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토마호크 1300인분 저희 병원 생일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토마호크를 맛을 봤는데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병원의 그 종교병원이다 보니 영성에 굉장히 그 봉사활동에 집중을 하는데, 특징적인 거는 자발적으로 교직원들이 84년도에 처음 그 돈을 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한 해에 한 500건 정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한 2억 5천 정도 교직원들이 그 모은 기금으로 매년 그 정도 쓰고 있고,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에게 그런 그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 때는 목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티베이션 시키는 부분인데, 왜를 잊으면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원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왜 써야 되는지, 정보 보호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 반 정도가 다 전산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의무기록을 전공하셨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IT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는데 리마인드 한다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정보에 대한 기술이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데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숫자 0, 1로 바꾸어서 데이터화했고, 결국 거기에 네트워크, 통신을 붙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IT라고 생각을 합니다. IT를 하는 것들은 그 전산화를 하는 건 이제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디지타이제이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치유하는 거고, 그 치유하는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단순 전산 변환이 디지타이제이션의 단계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기관들이 이 첫 번째 디지타이제이션을 거친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본원적으로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연구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것들, 뭐 CDW, CDM 이런 것들이 종류가 될 것 같은데, 결국 3단계는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리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전산화를 이루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담아가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목표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보 보호를 하는 거일 텐데, 효과적이라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겁니다. 결국 부산을 가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걸어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느냐. 자, 현재를 볼까요? 정보 보호를 하려고 하면 관물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완을 해야 되는데 각 기관은 정보 보호 인력이 충분하신가요?
기관에 투자한 투자 자원은 충분하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럼 만약에 앞으로 정보보호 인력을 현재 200명을 투입을 한다. 2천억쯤 장비를 사준다. 그러면 해결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결국은 정보보안 사고가 나는 거는 구성원들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구성원들이 이런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원에 대한 인식,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보호 인력이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가 오늘 사실상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럼 보호 인력, 우리 지금 당장 여자 이 자리에 계신 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효율화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챗GPT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목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보보호인데 정보 활용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매년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떻게 정보보호를 할 것인지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기본 계획에 보면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보호, 활용, 조화. 미쳐버리죠. 우리 보호하기도 벅찬데 활용도 여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활용과 보호는 양날의 검처럼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절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저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구글 이제 CEO가 사회가 AI 기술을 못 따라가서 급속한 발전을 대비해야 한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는 약간 컨셉셜하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와닿지 않았죠. 우리한테 뭐가 그런데 지금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산업군에서 다 전략을 바꿀 정도로. 예. 그럼 챗GPT가 무엇일까? 요 네 가지 그림들은 인류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그런 기전들이 되겠는데요. 뭐 주라기 뭐 그런 것처럼 캄브리아기 때 생명이 대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가 발견되면서 사람에게 빛을 주었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주었고 산업혁명을 거쳤고, 근데 인류의 최대의 발명품은 바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정복전쟁이 시작되었고 역사를 많이 바꾸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챗GPT가 이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예의주시하시고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챗GPT의 정의입니다. 이게 오픈 AI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화 방식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후속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한다. 컴퓨터가 실수를 인정할 정도로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맹점이 좀 있는데요. 이 구글이나 MS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력 폭탄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줘, 아니면 총기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 이런 예민한 문제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데, 우회적으로 내가 좀 정보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핵폭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챗GPT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제가 MS 직원은 아닙니다만 MS의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구글이나 네이버를 쓰시는데 bing.com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검색에서 채팅이라고 누르시면 그게 챗GPT입니다. 이런 창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여기 챗GPT는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MS 빙에 질의를 하면 요약해서 답을 주고 그 아래 레퍼런스를 달아주고 이렇게 세 가지의 할 것 같은 질문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정보를 찾아가면 보통 한 5분, 한 5번 정도 클릭을 하면 어떠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지식이든지 대부분 다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뭐 탈레스도 발표를 하셨고 포티넷도 발표를 하셨고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궁금한 사항을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얘가 다 답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정보 보호니까 보호 측면에서 이 챗GPT에 개인정보나 의료정보를 넣어서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 챗GPT를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공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개인정보랑 의료정보만 안 넣으면 쓰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산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기술적인 이야기를 약간 해보겠습니다. 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GPT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라 그래서 Generated는 생성한다는 얘기고요, Pre-trained는 학습했다는 얘기입니다. AI 방식이고요. 트랜스포머는 AI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AI의 일종인데 이 이론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형 AI가 되겠고요. 그래서 채팅의 챗 그리고 GPT가 합쳐서 챗 GPT라고 부릅니다. 이거 파수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내용이 괜찮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생성형 AI, 챗GPT가 좀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원적으로 얘가 뭘 잘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컴퓨터 비전, 이제 이미지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합치는 합성 같은 걸 잘합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잘하는데 음성을 인식하고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고 번역을 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챗GPT는 결국에는 랭귀지 모델이라는 겁니다. 랭귀지가 중요한데 언어 모델이라는 게 중요한데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학습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도 언어입니다. 우리 비주얼 베이직, 파이썬, C++, 기타 등등 다 모든 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프로그램 짜는 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퍼블릭이라고 이거 다 공개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병원에 있는 의료정보, 개인정보 가지고 학습하기는 그런 것들 직접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런 것들을 모델이 로컬에서 학습시켜서 좀 더 진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챗GPT는 작성하고 프로그램 짜고 분석하는 거 잘합니다. 학습 원리인데 먼저 프리트레인드, 그래서 지도 학습을 먼저 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 우리 구글이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 있는 모든 인터넷 내용들을 미리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워드 모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강화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보의 질에 대해서 답하는 거를 리워드를 통해 가지고 그 질문을 좀 더 잘한 질문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강화 학습을 거치고 마지막에 파인 튜닝이라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은 포괄적인 정보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좀 정밀하게 각 분야별로 그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챗GPT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보게 되면 현재 어떤 정보를 찾으시려면 어떻게 하시죠? 구글이나 아니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인터넷 질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온 검색 사이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챗GPT는 자연어로 질의하고 바로 요약해서 답을 줍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근데 얘가 허풍쟁이, 거짓말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다 맞는 정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진위 검증력을 좀 필요로 한다. 결국 챗GPT는 사람과 IT의 간극을 해소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유저가 기술에 접근하려고 하면 저희 같은 IT 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이제는 제로 코딩, 노 코딩, 그냥 IT가 없어지는 겁니다. IT는 또 그 나름대로 영역을 찾겠죠. 근데 얘가 프로그램 짜는 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질의를 해요. 그래서 뭐 부천성모병원에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거기에는 시계도 넣어주고 위치도 넣어주고 병원에 진료과도 넣어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질의를 하면 HTML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업에서 업무 자동화와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부처성모병원의 예약 방식을 질의를 하면 이렇게 사이트의 위주로 나왔었는데 이제 요약해서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온다는 거고요. 업무 방식이 변화할 겁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하면 책을 검색하든지 학원을 다니시든지 할 텐데 지금은 챗GPT한테 그대로 물어봅니다. 챗GPT의 특징을 적은 걸 말씀드리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뭘 이렇게 만드는 거, 뭐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이런 거 잘하고요.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풍선 100개가를 들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만약에 줄을 잘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면 풍선이 날아가겠네요. 아이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에 대한 감정까지를 이해한다는 건 거고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번역하거나 그냥 한국어로 질의합니다. MS에서 만든 거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짠다는 얘기고요.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어떻게 했고 B는 어떻게 했고 C는 어떻게 했어? 그럼 범인은 누구야? 살인자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범인은 당신이시겠네요. 이런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만든 자료인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보고서의 내용, 뭐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데 VPS라는 기술이 있대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럼 보고서를 만들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책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셨는데 그냥 질의하면 요약해서 나옵니다. 요약해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것만 딱 추려서 줍니다. 그리고 뭐 아이디어 같은 거, 내가 지금 매출액이 지금 우리가 100억인데 한 200억을 올려야 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 비전을 만들어줘. 이런 거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만두를 내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만두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름을 뭘로 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 제시해 주는 거 잘합니다. 엑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병원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병원에서 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엑셀을 많이 쓰실 거예요. 뭐 그 엑셀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요. 아까 이제 그 질의를 하거나 명령어를 하는 그 창에다가 입력하는 게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엑셀에서 시열에서 뭐 그 어떤 값을 뭐 생성해 주는 숫자를 모두 더하는 함수를 생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함수도 알려주고 설명도 해줍니다. 심지어는 뭐 엑셀을 분리하거나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작년에 그 통합 시트에서 부서별로 이게 뭐 어떤 실적을 만든다. 그래서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틀 정도 걸려가지고 그걸 소트를 해서 걔를 다시 붙여넣기를 해갖고 파일을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줬는데 요거 1분에 끝냅니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짜주고 자연어로 딱 2줄로 질의했을 뿐인데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업무의 혁신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그 업무 효율화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사람도 없는데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도구로서 챗GPT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발표 장표에 있으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코딩을 하거나 뭐 생성하는 거 잘한다는 얘기고요.
요 정보보호 측면에서 정보보호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리 장비 보안 로그 많이 쌓고 하더라도 잘 안 되거든요. 아까 지금 뭐 제로 트러스트 얘기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 얘기했는데 결국 애들은 구성원들을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인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호 해제 내역을 각 부서에 저희는 작년부터 보내주고 있어요. 각 부서에.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엔 인가된 사용자가 인가된 권한으로 인가된 능력으로 프로그램을 그 엑셀 파일을 내려가지고 암호를 해제해서 유출해 버리면 그냥 정보보안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호가 해제되면 그 로그가 남는다. 그리고 그 부서장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엑셀 파일을. 그래서 스스로 그 부서에서 그 해제된 내역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챗GPT가 힘을 발휘한다. 아까 제가 이틀 걸렸다는 얘기를 1분에 줄였다. 요걸 이제 그 6월 달에 다시 보고할 때 그 사례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측면으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관제. 결국에는 장비들을 아무리 사도 관제 인력이 있어서 제가 알기론 국내의 어떤 기관들도 관제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이삭도 가입을 하는 거고 관제 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제를 이제 심이라고 이제 뭐 방화벽이나 각종 보안 장비에서 로그가 남는 거를 수집하는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계치를 둬가지고 5분 내에 그 암호를 뭐 50건 이상 해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뭐 10건 이상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읽든 안 읽든 그럼 경고가 되고 그 사람은 인지를 하겠죠. 아 기록들이 다 로고가 남는구나.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거고 결국 이게 교직원들의 인식 제고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챗GPT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발송을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6월에 한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입니다. 보통 변화를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잘 안 바꾸려고 해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챗GPT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안 써보신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근데 생각을 좀 깨셔야 되고 선입관을 깨셔야 됩니다. 아 얘가 뭐 챗GPT가 뭐 허풍도 많이 한다고 사기도 많이 친다고 하고 뭐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냥 던지세요. 그냥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직접 내가 해봐야 아 이걸로 뭘까지 할 수 있고 뭐가 안 되는구나를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해당 분야의 업무 지식이 중요해요. 결국은 내가 질의를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미로 탈출법은 룰을 무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꾸 생각의 틀이 이전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고 제 발표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네, 좀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좀 업무도 좀 경감하시고 성과도 내고 교직원들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해서 우리나라 의료 보안계의 그런 수준들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